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12지지 축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12지지 스티커를 좀 부착을 해놨는데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쭉 드릴게요. 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명리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12지지 12띠에 대해서 잘 아시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근데 우리 이제 명리 공부를 하게 되면 자축인묘로 시작되는 것보다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는 게 사주 이렇게 계절,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방향, 방위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떠올리기에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임묘지는 목이죠. 목이면서 계절로는 봄이 되고요. 자, 사오미는 화죠. 하면서 계절로는 여름이고요. 자, 신유술은 금이죠. 금이면서 계절로는 가을. 해자축은 수죠. 물, 수면서 계절로는 겨울.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방위로는 임묘진이 동쪽이고요. 사오미가 이게 남쪽이죠. 남쪽이고, 신유술 금이 서쪽이고, 해자축이 이게 북쪽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방향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 방향하고 조금 반대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방향은 알아두셔야 되고, 양력으로 인월은 2월이 되죠. 이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자, 2월, 3월, 4월, 5월, 6월, 미월이 7월이고요. 신월이 8월, 유가 9월, 10월. 자, 지금은 신월에 들어가죠. 오늘이 8월 12일인데 지난주 금요일 8월 7일이 입추였습니다. 입추. 8월 7일이 입추. 신월로 들어갔죠. 지금 한참 물폭탄에 장마에 물난리가 많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8월 7일 입추를 기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좀 찬바람이 나고요. 확실히 이제 가을의 느낌이 확실히 이제 완연해졌습니다. 자, 해월은 양력으로 11월, 자월이 12월이고요. 오늘 공부하게 될 축월이 양력으로 1월이 됩니다. 1월. 그렇죠? 그리고 축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축월은 1월인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아니고요. 대략, 절기로 따지면, 소한부터 입춘, 까지의 계절이고, 날짜로 따지면요 1월 5일 내지 6일에서 2월 4일 내지 5일 정도, 이렇게 이제 약 한 달간을 30일간을 얘기를 하고요. 이 중간에 대한이 들어있습니다. 대한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인월 2월 4일, 올해는 2월 4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입춘. 그래서 이 축토는 양력으로 1월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자축 겨울에서 임묘진 봄으로 이어지는 어떤 환절기의 역할, 그렇죠? 환절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축월이. 자, 그럼 진월은 진미술축, 진술축미는 모두 사묘지 또는 사고지는 환절기라 그랬죠. 이 진월은
봄에서 여름을 이어주는 토고요. 자,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을 이어주는 토. 수월은 가을에서 겨울을 이어주는 토가 되고, 축월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겨울에서 봄을 이어주는 토가 됩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이 축월은 지난 시간에 자월에 삼양 사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월은 이 중간에, 자월의 중간이 12월 21일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동지입니다. 동지. 자월의 중간에, 동지는 말 그대로 밤이 가장 긴 날, 그러니까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동지를 지나면서 이제 낮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월을 기준으로 해서 일양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금이 오음 일양, 요건 음이고요, 요건 양입니다. 그럼 해월은 참고적으로 육음의 달입니다. 양이 하나도 없죠. 육음의 달이고, 여기에서 축월이 되면은 일양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양이 하나가 더 생기면서, 자, 이양, 사음, 이양의 계절이 도래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사주 명리 공부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름은 우리가 양력 달로 따지면 6월, 7월, 8월이 저는 여름이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가을은 9월, 10월, 11월이고, 겨울은 12월, 1월, 2월이 겨울이고, 3, 4, 5월이 양력으로 봄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그걸 따져보니까 이 계절이 표현하는 달, 양력 달하고요, 인간, 사람이 느끼는 어떤 이 달에는 약간의 언밸런스한 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름을 먼저 따지면 4, 5, 미월 중에 6월달이 더 덥나요? 7월달이 더 덥나요? 상식적으로 7월달이 훨씬 덥죠. 여름의 정점인데 5월이 여름의 왕지입니다. 가장 화기운이 왕성한 달인데 왜 미월인 양력 7월이 더 더울 것인가? 자, 그것은 이 해자 축에도 같이 적용을 돼요. 12월도 물론 춥지만 우리가 진짜 추운 날은 1월달이 더 춥죠. 어떻게 보면 또 2월달 꽃샘추위, 그렇죠? 더 추울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름은 복사열. 자, 겨울은 냉감열이라고 해야 되나? 열은 아니죠. 그래서 이 태양이 땅에 비추어서 땅 열을 머금는 게 이제 4월, 5월, 미월을 거쳐서 미월이 가장 열기를 많이 머무는 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는 제일 덥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이 해자축, 축월이 자월보다 훨씬 춥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땅속에서는 이미 이 자월보다 양이 하나 더 늘어나서 이제 이 인월을 열어줄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춥죠. 해 뜨면서 이제 점점 병화의 영향을 받아서 날씨가 기온이 따뜻해지지만, 이 축월은 정말 제일 추운 계절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축월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12운성 배우겠지만 경이라는 천간하고요, 기하고 정화가 이게 임묘되는 달이 축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는 뭐죠? 이거 경금하고 기토는, 정화는 열이죠. 열, 그쵸? 불이면서 열. 이 불이면서 열인 축토가 임묘되기 때문에 가장 추운 달이 축월이다. 자, 하지만
이미 자월을 지나서 축월이 되면 양이 하나 더 생기면서 인월을 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이 축토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축토의 지장간은 여러분들 뭐죠? 개, 신, 기가 축토 안에 들어있습니다. 개신기. 그래서 이 자월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동물로 띠로는 쥐띠면서 어떤 자라는 의미가 뭐 공자님, 맹자님 하듯이 어떤 근본, 근원, 그 다음에 정자, 난자, 그 다음에 원자, 분자처럼 어떤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핵, 그죠? 알갱이, 가장 응축된 어떤 그런 씨앗 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 자월이 되면서 뭔가를 이제 키워낼 씨앗이 신금으로 수월해 있던 신정무의 신금이 냉동되는 겁니다. 개수로. 그리고 이 기토는 어떤 보호막 같은 거죠. 보호막 아래서 이 신금이 냉동이 돼서 이 인월에 상승하고 씨앗이 발화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축월, 이 겨울이 제대로 추워야 다음에 농사도 잘 되고 꽃도 잘 핀다고 합니다. 겨울이 추워야 이 다음에 이제 봄에 보리 농사를 짓는데 보리가 발화를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과학 실험을 해보니까 이 냉동실에 어떤 그런 씨앗을 한 2, 3일 정도 냉동을 시켰다가 땅에 묻어서 조금 온기를 전등, 전열기로 주면은 이게 싹이 잘 튼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축월은 이 자수였던 이 씨앗에서 발전된 신금이 냉동돼서 보호막을 해서 응축해서 이 안에는 얘기했던 이 양으로서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인월이 되기 전에는 춥다. 그래서 이 씨앗이 잘 발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추운 인고해서를 견뎌야 된다. 그런 자연의 이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또 한 단편적인 예로 이 남자한테는 이 정자죠, 정자. 이 사람의, 남자의 씨앗은 정자인데 이 정자는 사람 몸이 어디에 들어있죠? 그쵸, 이 고안에 들어있습니다. 고안은 신체의 중요 장기이면서 중요한 어떤 신체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 차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주름이 되어 있는 고안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 씨앗이죠. 씨앗을 차갑게, 남자는 씨앗을 차갑게 해야 그게 더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또 양의 소산이죠. 양의 소산은 음을 이렇게 차가운 기운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 균형을 맞춰서 훨씬 균형된, 조화된 신체의 어떤 활성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이고, 여자는 어떻죠? 여자는 자고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죠. 여자는 그래서 뭐 장작불 떼든 할 때는 아궁이,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요즘은 이제 우리 여성 어떤 그런 불임이라든가 여성 부인병들이 조금 자궁암이라든가 난소암이라든가 것들이 많았는데, 예전에 우리 서민들 아궁이 떼던 시절에는 우리 여성분들, 어머니들이 이 부인병이, 자궁에 관련된 부인병이 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과학적인 이론으로서 이 아궁이 뿔을 떼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 아궁이 뿔이 사람의 몸, 특히 여자의 어떤 생식기라든가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아궁이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이 이 어떤 부인병이 생기는 거를 예방해주고 방지해줬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남자의 씨앗, 정자 씨앗은 차갑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축월의 인고의 세월을 이 신금이 견뎌내야 인월이 돼서 훨씬 잘 끌 수 있다. 이런 자연의 이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봐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이 축토는 말씀드렸듯이 겨울의 끝자락이면서 봄을 열기 위한 환절기죠. 과도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사음 이양으로서 양이 증가를 하고 있다. 마냥 추운 것만은 아니죠. 춥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그 냉각 에너지가 꽉 응축되어 있으면서 점점 그 열기를 생성을 해나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화인 이 열이 인묘되는 가장 추운 계절이다. 자, 그리고 이 흑토죠. 토기운인데 이 진술충미 이 토 중에 동토라고 하죠. 동토, 얼어있는 토, 겨울의 토. 생명을 직접적으로 키워내기는 힘듭니다. 얼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물론 개수라는 얼어있는 물이 들어있지만 이 동토는 어떤 씨앗이 발화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죠. 씨앗이 가장 어떤 크기 좋은 땅은 진토입니다. 자, 진토에는 진은 을, 개, 무, 지장간. 자, 을개무가 들어있기 때문에 습토죠. 물을 품고 있는 토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본을 씨앗을 품을 수 있는 토기 때문에 이 동토인 축토보다는 훨씬 자연을 씨앗을 발화하기 좋은 땅이고요. 미토는 아주 건조한 땅이죠. 덥고 사막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정을기, 수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자, 술토는 신정무죠. 자갈밭, 그쵸? 수기가 없는, 물기가 없는 자갈밭 개념으로 좀 식물이 살아가기에는 좀 척박한 환경이고, 이미 쉬는 술은 무엇을 키워내는 땅보다는 걷어들이고 수확하고 저장하는 어떤 그런 성질의 땅입니다. 그래서 자, 이 축토는 어떤 동토의 개념으로 추운 땅이다. 식물을 키워내기는 쉽지 않다. 그런 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잠시 이제 제거를 하고, 자, 축월에 대해서 주로 이제 지금 알아봤거든요. 축월은 1월이라고 했고요. 1월이면서 2월인 자, 인월을 키워나가는 어떤 그런 환절기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축시죠. 축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축시. 자, 축시는 몇 시부터 몇 시죠? 자, 새벽 01시 30분부터 03시 30분이 됩니다. 자, 자시를 지나서 이제 가장 어둠이 깊게 깔린 시간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새벽이니까, 맞죠? 어둡죠? 어둡다. 그리고 말 그대로 축축합니다. 새벽 이슬이 내리는 시간이죠. 새벽 이슬이 맺히는 시간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축축하고 새벽 이슬이 있다는 것은 어떤 토라는 거죠? 그렇죠? 습기를 머문 시간이면서 습기를 머문 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축토의 의미는요, 일단은 자시를 지나서 이제 축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시에는 어떤 일이 있죠? 자시. 자, 자시는 일단 글자로 도화의 글자가 되기도 하고요. 뭐 물상 동물로는 쥐도 되고, 그 다음에 번식, 씨앗, 뭐 근본,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잉태되는 잉태라는 것은 어떤 번식의 시간을, 그 다음에 어떤 종족 번식의 시간을 지나서 이 축토는요,
이거를 이제 응축해서 분별하는 시간이 됩니다. 분별하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이 축에는요, 일단 글자의 의미를 좀 보면, 일단은 춥고 어둡고, 그렇죠? 응축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어둡기 때문에 사람이 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두려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세상이니까 의심이 좀 많아요. 의심이 많다. 그리고 자시를 지난 한밤중이니까 좀 활동적이라기보다는 비활동적인 시간이고요.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되겠죠. 잠을 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휴식, 그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철학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축토가 가지는 이 시간적인 의미로 봐서 어둡기 때문에 좀 뭔가를 조심조심, 그 다음에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 안전제일주의. 그래서 이 축토를 갖고 있으신 일지에 깔고 있거나 축토가 어떤 중요한 인자로 쓰이는 분은요, 어떤 안전에 관련된 거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축토를 물상으로 직업적으로 잘 쓰시는 분들은 뭐 안전관리사, 그쵸? 안전관리사나 위험물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위험물 관리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소방 뭐 설비나 자재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좀 다루시는 분들도 좀 많다. 그리고 어떤 이런 시간적인 의미, 계절적인 의미로 이런 분들은 어떤 철학적,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생각 휴식하니까 뭐 숙박업, 그 다음에 창고업은 축토는 어떤 금기운을, 그쵸? 금기운을 저장하는 창고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창고업도 되고, 축은 또한 이제 어떤 중기업의 물상으로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축토는 어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축토의 어떤 글자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자, 축, 어떤 필터 같이 이렇게 생겼죠. 물상으로 필터. 이 축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시에 어떤 이제 우리가 보통 생명의 잉태를 하는 시간, 종족 번식의 시간을 거쳐서 이 축시가 되면요, 이 난자의 여러 가지 정자들이 이제 뭐 수만 마리의 정자들이 달려들겠죠. 그 중에 한 마리가 착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시에는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필터하는, 걸러내는 그런 어떤 활동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축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호불호가 좋고 싫음, 호불호가 명확합니다. 호불호가. 그리고 어떤 분별, 옳고 그름, 이런 필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좀 사람은 좋아 보이죠. 축, 소죠, 소.
12지지의 동물로는 소의 물상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지지가 축토입니다. 소. 일단 어떻죠? 소. 우리가 이제 사주 해석을 할 때 이 축이라는 글자를 하나를 보고요. 제가 벌써 한 20분 넘게 혼자 주저리 떠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주 통변이나 사주 해석을 할 때요. 이 축이라는 글자만 보고도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축이라는 글자가 계절적으로는 1월이면서 추운 계절이면서 또 뭐 시간으로는 새벽 1시 30분에서 3시 30분이니까 그 시간이 갖는 의미와 물상, 그리고 이 소는 일단은 우직하죠. 우직하고 근면, 성실. 소라는 어떤 그런 동물이 주는 의미는 어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과하면 좀 고집스럽다. 그쵸? 또 심하게 얘기하면 아둔하다.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로나 여러 가지 물상적으로 소의 의미는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하거나 만들어내기보다는요, 그냥 보수적. 그쵸? 한밤중에 뭔가 자꾸 새롭고 만들어내는 거는 뭐가 있죠? 연구죠, 연구자. 또는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쵸? 그런 분들은 축을 잘 씁니다.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뭐 인이나, 그쵸? 천간으로 갑이나 이런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잘 하겠지만, 축은 근본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뭔가를 또 창조해내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했던 걸 그냥 지키고 어둡고 하니까, 그쵸? 하던 거 하는 겁니다. 어두울 때는 우리가 이미 손에 익혔기 때문에 빛이 없어도 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래서 어떤 축이 계신 분들은 반복적인 일, 그쵸? 단순 반복이든 뭐 반복적인 일에 어떤 이게 직업적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는요, 음식을 먹으면, 그쵸? 되새김질을 하죠.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 소가 가지는 또 이 축토가 글자를 잘 보면요, 소의 위 있죠, 위를 또 물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 위는 4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풀을 먹으면 되새김질을 해서 한번 씹어서 또 어디 다른 위에도 옮겼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속 씹는 어떤 반복, 그쵸? 반복적인 일에 단순 반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어떤, 그쵸? 근면성실 우직하면서 창조보다는 보수적인 어떤 기존의 것을 고수하는, 그러니까 축도를 가신 분들이 고고하기나, 그쵸? 뭐 이런 것 쪽에도 많이 하신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축은 일단 토죠. 축토죠, 축토. 자, 축토. 토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위장, 비장. 그래서 그걸 나타내고, 이 축토가 만약에 축미, 그쵸? 축미는 두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충을 하죠. 충미충. 이런 경우에는 위장병이 좀 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토는 말 그대로 한글로 축이죠. 축. 그러니까 압축. 그쵸? 꽉 응축된 압축. 그 다음에 저축. 응축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축대. 축대 있죠? 우리가 담, 축대. 축대의 물상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토의 지장간을 외울 때 뭐라고 설명을 했죠? 쉽게 외우는 방법. 자, 축대 쌓는 거. 개 신기하다 그랬죠?
개 신기하다.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애들이 쓰는 말, 뭐 과장하기 위해서 조금 세게 얘기해서 개 재밌다, 개 맛있다, 개 신기하다. 그쵸? 그래서 개 신기, 지장간.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축대 같은 이런 의미로 축대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축미충이 오면 위장병도 도질 수 있고요. 축대는 사람으로 따지면 허리축이죠, 허리. 신체로 따지면 허리가 됩니다, 축대. 그 다음에 목. 요즘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인 스마트폰을 많이 보죠. 컴퓨터 많이 보고. 그리고 앉아있고, 잘못된 자세로 있고 하다 보니까 허리나 목, 디스크나 거북목, 그쵸? 특히 거북목.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축미충, 내가 뭐 사주에 축이 있는데 을미년이 왔다, 어떤 미가 와서 축미충 때린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 도집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제가 통변을 해보면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또 이 축토는요, 곡각살이라고 합니다. 곡각살. 자, 곡각살은 뭐가 있죠? 곡각살은 을목이 있고요, 사화가 있고요, 기토가 있고요, 여기 축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당기면 하나로 이렇게 풀어지는 어떤 글자 있죠? 이걸 이제 곡각살이라고 하는데, 곡각살은 뼈나 관절, 특히 이 각이 다리각자거든요. 다리각자. 그래서 어떤 다리, 하체가 잘못될 수 있는, 이게 선천적이든 운이 들어와서, 그쵸? 어떤 발현을 하게 되면 후천적 사고든 다리나 뼈나 관절, 하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축미충, 이런 글자가 이렇게 와서 충을 해버리면 여기에 잘못될 경우가 있다. 그렇게도 여러분들 사주 통번할 때 많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축은 일단은 사유축. 사유축은 금, 삼합이죠. 금 중에도 경금, 금을 대표하는 양의 경금의 삼합입니다. 그래서 좀 써보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있으면, 금삼합은요, 경금은 자 사화에서 이게 생지고요, 유가 왕지고요, 축이 묘지입니다. 사유축의 삼합의 글자를 이루고 있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글자가 축입니다. 사유축.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금, 경금의 삼합이다. 나중에 여러분들 12운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생왕지가 12운성인 12가지의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다시 태어난 어떤 과정을 12단계로 나누는 어떤 그런 기운의 글자인데요. 생지 다음에는 목욕, 그쵸? 생지, 목욕, 관대, 걸록, 제왕. 그래서 왕지고요.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세, 병, 사, 묘. 그 다음에 절, 태, 양. 그 다음에 생. 요 순환을 해서 도는 그
그 순환하는 어떤 가장 큰 대표적인 글자, 대표 글자를 생왕묘, 사유축으로 해놓은 게 이제 삼합입니다. 사회적인 합이죠. 사회적인 합이라서 우리가 사유축은 동물로 따지면 사는 뱀이죠. 유는 닭이고요. 축은 소죠. 그래서 우리가 연지, 띠를 볼 때 4살 터울은 궁합도 안 보고 뭐 이렇게 결혼한다, 뭐 그런 옛날에 속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뱀띠, 닭띠, 소띠는요 이 사유축 금 경금의 삼합으로서 상당히 관계성이 좋습니다.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를 경금을 시작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금을 어떤 제일 힘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경금을 마무리해서 다음 태어날 어떤 경금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유축의 글자가 있기 때문에, 축은 사하고 유가 주변에 있으면요 이 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 주변에 이 사나 유가 없고요, 해나 자가 있다. 그럼 이 축은 금 말고 수로서, 그쵸? 겨울의 방합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묘지 진술축미는 물론 진술은 무토, 천간 무토를 닮았고요, 축미는 천간의 기토를 닮긴 했지만 주변에 어떤 글자에 따라서 엄청 이 쓰임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진술축미만 토만 잘 알아도 사중 뭐 반은 끝났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삼합으로 이제 코드가 잘 맞는 글자가 사하고 유다. 그 다음에 주변 글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축하고 또 잘 어울리는 글자가 뭐가 있을까요? 삼합 말고 육합. 자, 육합인 축하고 육합이 되는 게 자죠. 자축합. 그래서 이 소띠하고 쥐띠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린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다음 시간에 이 축토하고 다른 지지 글자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축토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일단은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축이라는 글자는 여러분들 소다, 소, 우직하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고집스럽다, 그리고 이 당사주, 옛날에 당사주 연지, 띠만 보도 당사주에서는요 이 축을 보면 천액성이라고, 하늘에서 어떤 기운, 안 좋은 기운을 타고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소의 특성인, 그쵸? 일 많고, 그쵸? 좀 우직하고, 고집스럽고, 고생 많고, 고생 많이 하죠, 소가. 이런 걸 보고 천액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의미를 축약해서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한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축시가 01시 반부터 3시 반까지니까 그 시간에 어떤 느낌 있죠? 어둡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시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종족 번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관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씨앗을 발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일단 하고 계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축대운이 왔을 때, 그다음 축세운이 왔을 때 어떤 현상들이 주로 어떤 일어나는가, 일반적인 어떤 축대운,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축토가 다른 지지글자, 천간, 갑병, 무경임을 만났을 때, 천간 글자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